자, 이제 정태현 팀장과 또 개장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네. 어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번 주에 좀 있어가지고 시장을 제대로 좀 들여다보질 못했는데 네. 왜 떨어진 거예요? 한 1000여 개 종목이 하락했고, 네, 코스닥에. 네, 그다음에 뭐 상승 종목은 되게 제한적이었고 네. 상승폭도 작았을 거고, 근데 지수 자체는 그렇게 크게 또 밀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코스피 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난주 금요일부터 연결시켜서 좀 봐야 되거든요. 네. 그 지난주 금요일 날 고점이 장중에 1.1% 정도였는데 이게 하락으로 전환돼서 마감됐고 그게 월요일까지 이어졌는데 일단은 그 금요일 날 10시 반 이후로 코스피가 좀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중국에서 원자재 거래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철강 중심으로 해서 원자재 관련 종목들이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영향이 원자재 월요일까지 사재기부터 해서 예, 뭐 뭐든 다 건드리고 있죠 지금. 네네. 그래서 그 규제 얘기 나오게 되면서 인플레 관련 종목들이 빠지기 시작을 했었고, 그런데 금요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IT라든지 뭐 자동차가 좀 잡아주긴 했지만, 월요일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또 외국인들이 IT 쪽에 매도가 또 대량으로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이어졌던 하락이 뭐 월요일까지 좀 이어졌다라는 게 가장 뭐 정확한 답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일단은 그 백신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좀 많이 높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실망감으로 인해 가지고 네. 코스닥 같은 게 바이오가 상당히 좀 많이 빠지면서 뭐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었고요.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그 하락 종목 수가 또 늘어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안 좋은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좀 상승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상승이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래 그 어느 정도까지 빠질 것인가, 그러면서 어느 지수대에서 또 지지를 보일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관건으로 좀 제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3,100포인트의 어떤 지지력을 좀 확인해야 된다는 조금 뭐 일률적인 어떤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증시 어떤 반전 모멘텀이 없다라는 게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저께 한미 정상회담 그 이슈로 인해 가지고 뭐 원자재 관련 종목이라든지 일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이 강세가 좀 시장을 좀 돌리기, 시장 분위기를 좀 전환시키기에 좀 역부족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대감보다는 좀 실망감들이 많이 좀 작용이 되고 있는데 이 실망감들을 뒤집을 만한 어떤 요인이 좀 나타나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지 않게 된다라면은 뭐 개별 종목 이런 이슈는 좀 이슈로 인해서 강세를 보이는 섹터는 있겠지만은 반면에 이 개별 종목으로 끝이 나게 되면서 섹터라든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쉽지 않은 현상이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중심의 IT 매도가 좀 진정세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온도차 때문에 각 지역별로 그 지수였던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어저께 또 확실하게 좀 들더라고요. 어제 일본 증시가 반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네. 일본 증시가 반등을 했던 이유가 그 백신 접종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경기에 대한 기대감 나오게 되면서 뭐 자동차든지 경기 민감주가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하다못해 대만 증시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TSMC 같은 경우도 뭐 하락을 하긴 했지만 0.3% 정도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그래도 낙폭이 많이 줄어들었고 대만 증시 네. 반등은 저게 아닙니까? 비 오는 소식 때문에? 네. 그 TSMC 네. 비가 나와가지고 가뭄 때문에 네. 물 부족 현상으로 네. 생산 차질과 그다음에 네. 또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네. 이 분할 시간으로 네네. 파트타임으로 근무한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TSMC가 떨어졌고 네. 대만 가권 지수 뭐 끌고 내려갔고 뭐 그런 부분인데 대만이 네. 비 온대요 지금. 네. 지금 일본도 뭐 역대급 장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일본은 또 변수가 미국이 일본을 여행 금지, 여행 경고, 용어 정확히 써야 되는데 하여튼 기사님 이거 찾아보고 일단 먼저 얘기 좀 하고 싶게요. 네. 그래서 해주세요. 대만 가권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동안 낙폭이 컸었다가 낙폭이 줄어들었다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대만도 낙폭을 줄이게 되면 TSMC가 낙폭을 줄이게 되면서 반등이 나왔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왔는데 그 중국도 반등이 나왔거든요. 중국도 뭐 디지털화폐에 대한 그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얘기가 나왔었지만 그 부분이 조금은 선반영이 되면서 반등이 나왔었고 또 중요한 건 이 규제 때문에 철강주 중국 쪽엔 철강주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네.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또 기술주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홍콩 항생지수는 또 하락으로 전환됐거든요. 그럼 이 아시아 증시와 연결시켜 보게 되면은 어쨌든 백신에 대한 이슈가 긍정적으로 나오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반등을 하고 대만 가권 지수라든지 그리고 일본처럼 반등을 하는 것이고 반대로 IT 섹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되게 되면은 홍콩 항생 지수처럼 우리가 IT 지수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어쨌든 이 전반적인 어떤 증시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이 백신 이슈가 현재 작용하고 있다는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IT 섹터라든지 그리고 규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영향을 좀 받게 된다라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 조금 약세가 여전히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코스피가 0.34% 정도 반등 출발이 예상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이틀 동안 하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하락이 어떤 진정세로 보는 게 맞고 이게 반전의 어떤 신호다라고 보기에는 지금 상황에서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또 계장가 이렇게 훅 떠가지고 또 우 밀리느니 네네. 차라리 뭐 어정쩡하게 시작해가지고 좀 바뀌는 게 나오는 게 거의 제일 좋죠. 그럼 내일까지 좀 볼 수 네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갭에서 밀리는 것보다는 그냥 저가에서 쭉 밀고 올라가는 그렇지, 거. 그렇죠. 그 힘이 더 세잖아요. 누가 밀고 올라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네네. 뭐 외국인이 당장 그 지금 뭐 메리트를 느껴서 밀고 네네. 들어와서 주식을 뭐 삼성전자를 대규모로 산다 네. 이거는 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리고 어제 기관적인 매수가 들어왔지만 매수가 너무 약하더라고요. 어떤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수급은 아니다라는 좀 판단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수급도 하여튼 좀 밋밋하고. 그렇죠. 자, 일단 뭐 그건 그거고 잠시 후에 두 번째 개장 준비 내용 들어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또 관심 리스트를 알아봐야 되겠죠. 시청자분들의 이제 뭐에 또 관심 변함없이 삼성전자겠지만 네. 혹시 순위가 바뀌었을까 싶긴 해요. 매일매일 보지 네. 궁금하지만 또 리포트 나온 것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권재현 아나운서입니다. 네, HMM이 삼성전자보다 관심이 또 높네요. 네. 네. 삼성전자 2위로 밀려났는데 HMM은 파생 1분기 실적이 파생 네. 상품 관련된 손실이 8천억이 넘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익이 1조 원이 났어요. 그러면 얼마를 벌어들였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파생 상품 관련된 손실은 뭐 예전에 발행됐던 CB가 아마 전환이 되면서 네. 평가손이 난 것 같고 시장에서는 좋을 땐 좋은 것만 보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운임지수 상승과 거기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어마어마했다. 네네. 근데 그게 이제 2분기, 3분기 연속성을 띌 건지는 네.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HMM 같은 경우는 포커스를 좀 금호석유도 마찬가지고요.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이 네.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만큼 더 개선될 것인가. 결국 그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지금 1분기 때 작년 연간 영업이익을 한 분기 만에 벌어들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서프라이즈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HMM이 2분기도 3분기도 할 것인가? 내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사상 최대 실적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올해 뭐 HMM을 사상 최대 실적을 하지 않을까라고 부정하신 분은 제가 볼 때 1명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사상 최대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만큼 또 개선폭이 또 확장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하거든요. 뭐 업종은 다르지만은 예를 들면은 시젠 같은 경우 작년에 폭발적인 영업이익 성장세를 보이게 되면 주가 급등을 했었는데 지금도 물론 시젠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개선폭이 축소가 되게 되면서 그리고 물론 진단키트에서 백신 쪽으로 넘어가면서 트렌드가 지난 부분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뭐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개선폭이 이제는 더 확장될 기대감이 없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HMM도 그런 딜레마에 좀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금호석유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이유가 금호석유도 아시겠지만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써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사상 최대 실적이 계속해서 행진을 하겠지만 중요한 건 전년 동기에서 뭐 100% 성장했다면 그다음은 또 150% 그리고 250%이 부분을 원할 건데 과연 이런 흐름이 나올 것인가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부족했을 때 과연 시장 참여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HMM이란지 금호석유를 선택해 줄 것인가 아마 이런 딜레마와 숙제는 분명히 HMM 2분기, 3분기 안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SCFI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 신고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뭐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겠지만은 이제는 조금 그 긍정적인 시선 뒤에 어떤 체크해야 될 부분이란지 딜레마란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시점은 아닌가라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BDI 지수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네. 5월 중순에 조금 피크를 찍고 약간 네. 밀리긴 했네요. 네. 네. 크게 밀리지는 않아요. 한 3,200선에서 지금 한 2,900선?
네. 수치를 지금 찍어봐야 되는데 자꾸 대신 가늠치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네. 근데 그 비례 지수가 꺾이면서 페노실이 먼저 꺾였어요. 그죠. 조금 하여튼 운임 지수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 이렇게 준비해라. 두 번째 가볼까요? 두 번째는 디테일이죠. 네. 그래서 자세한데. 결국 이 전문가들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 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모멘텀 부재로 인해 가지고 투자 심리가 약화가 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심리 스킬가 제가 항상 종목별 등락 현황을 좀 짚어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별 등락 현황은 그 종목별 투자 심리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짚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 약화가 점점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진짜 개별적인 이슈에서 접근하는 것 외에는 지금은 방법이 좀 없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메타버스 같은 종목들, 뭐 선희 시스템이나 한빛소프트 네. 이런 종목들은 어제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 급등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종목들이 가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승한 종목들 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나마 조금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여행주, 하나투어, 모두투어 같은 종목들 그리고 좀 더 확장해 보자면은 뭐 인터파크 이런 종목들은 어쨌든 올선 추세가 유지가 되고 좀 재미는 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올선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IPO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와 관련된 종목들도 아마 좀 주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DA 테크놀로지한지 뭐 남성, 이녹스 이런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 카카오 T 바이크가 또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킥보드가 지금 규제가 들어가고 있는데 킥보드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카카오 T 바이크와 연관된 종목들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서울과 부산 그리고 이제 광주, 대전 쪽으로 서비스를 확장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관할 구청에 허가를 진행하게 되면서 한 3,000대 정도 이제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자전거 관련 종목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삼천리라든지 알톤 스포츠는 현재 지금 관련주로 묶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파워로직스 배터리팩을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전기 자전거와 연관된 종목들을 쪽으로 해서 일단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어저께 장 끝나고 나서 카카오 모빌리티한테 상장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접근하려면 오늘 뭐 물론 시장이 반등 출발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또 내일 쪽이 시장이 좀 꺾이게 된다라면은 또 시장에서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관시켜 보게 된다라면은 뭐 카카오 모빌리티 IPO 관련주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그리고 지금 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에서 좀 반발이 나왔습니다. 근데 네. 시간에 관해서 동북 RNS 뭐 예상됐던 부분 네네. 아니죠? 동국 RNS가 시간에 상한가에 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니언 머티리얼즈, 유니언, 동국 RNS 같은 히토로 관련 종목들도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뭐 말씀드리고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투자 심리. 어쨌든 하락 종목에서 우위를 보인다는 것은 시장에서 많이 팔고 있다는 얘기고 매도 심리가 우위라는 얘기거든요. 매도 심리가 우위를 보이게 되면은 상승 출발하더라도 윗꼬리가 달린다든지 아니면 하락으로 전환된다든지 이런 리스크를 감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종목이긴 하지만 그 종목 이전에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좀 체크를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호가들 접수되는 거 보면은 네. 어쨌든 뭐 잘 반등이 됐건 뭐 어떤 반등이 됐건 반등은 네네. 좀 시도하는데 그 중에 가장 좀 도드라지는 호가 포착되는 거는 뭐 대형주 중에서는 뭐가 좀 보이나요? 지금 저는 계속 IT 좀 포커스를 계속 맞추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지금 1.6% 아직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 부분들이 특징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서 바이오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뭐 특별하게 뭐 급등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보합권 정도에서 어제 하락세 좀 진정세를 보인다라는 거, 뭐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바이오 섹터를 매수하자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바이오 섹터의 어떤 하락 진정세 요 말씀을 계속 네. 드리고 괜찮아 싶네요. 보고 네. 다시 진입하겠습니다. 네.